왜 아버지를 집에 들이지 않고 모텔에서 자게 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큰 소리는. 며느리 집에 왔으면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요? 어머니, 여기 제 집이에요. 내 집인데 무슨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까? 여보,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병원 검사 받으러 오신다고 전화드렸잖아.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도 했고,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아버지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쳤어? 자네,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건가? 네, 장모님. 저는 지금 아내와 장모님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다는 내 아버지를 모텔로 보내다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보, 진정해요. 준이 시험 때문에 집이 복잡해서. 준이 시험? 당신은 준이 시험이 내 아버지보다 중요해? 그 돈, 그 교육비 누가 됐는지 알아? 내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1세가 된 이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16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웃 마을의 큰 농가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25살에 독립할 수 있었고, 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가뭄이 들어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땅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10년을 일했습니다. 3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제 땅을 살 수 있었고, 그 즈음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 초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했지만 기적처럼 제가 48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의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들 재호가 태어났습니다. 재호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제가 5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재호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재호를 대학까지 보내야겠어요. 나처럼 글도 못 읽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내도 동의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재호의 교육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농작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태풍으로 농작물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때 재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게요. 재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느낀 고단함을 아들은 몰랐던 거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가 정말 농사를 짓고 싶다면 대학 가서 농업을 제대로 배워. 하지만 아버지처럼 배우지 못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삶은 살지 마. 재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보니까 집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밤에도 일하시고, 어머니도 계속 농사일 하시고,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저는 재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공부를 더 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더 도움이 돼.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너 미래를 포기하면 안 돼. 결국 재호는 제 말을 따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여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여동생은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빠, 걱정 말아요.
재호가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요. 나중에 갚아도 돼요. 그렇게 재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재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아요. 전화로 그렇게 말하는 재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재호는 학점도 잘 받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고향에 내려왔을 때 재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가 써야지.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재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오랜만에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자랐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호가 정말 효자예요. 재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빨랐습니다. 2년 만에 대리가 되었고 5년 후에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호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는 회사 동료로 재호보다 2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첫날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고 마당에 있는 닭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우리 재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잘 지내자.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혼 후 재호는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쌌고 재호의 저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온 돈을 꺼내 아들에게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재호야, 이 돈으로 집 사는데 보태. 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대로도 살 수 있어요. 재호가 집을 사면 우리도 나중에 서울 가서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저희는 5천만 원을 재호에게 주었습니다. 재호는 그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집들이 날 재호는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은 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재호와 며느리가 함께 살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결혼한 지 2년 뒤 재호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에게는 첫 손자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야, 너의 아들이구나.
진짜 내 손자구나. 손자 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로 할아버지인 저를 무척 따릅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항상 달려와 안깁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복통이 심해 동네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췌장암 가능성이 있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서울 와서 검사 받으세요. 제가 큰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재호가 전화로 그렇게 말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사는 다행히 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려고 터미널에 갔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지갑이 없어졌어요. 제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귀가할 버스표도 살 수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오늘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면 안 될까? 네, 아버지 그러세요. 근데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재호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언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재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저희는 재호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저희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오늘 우리 애가 중간고사 준비 중이라서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오셔서 집이 좀 복잡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실에서라도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 돈으로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버스 타세요. 죄송해요. 정말 집이 복잡해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돈을 받고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10장의 10,000원짜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괜찮다. 집에 가는 버스비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몇 번이나 뒤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태준 돈으로 산 집인데 하룻밤도 묵을 수 없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웠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삶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아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재호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모텔로 모시러 왔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시죠. 재호는 우리의 짐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재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제가 늦게 퇴근해서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재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재호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장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저와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는 며느리와 장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모텔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지. 우리 준이도 시험 준비해야 하고 나도 와 있는데. 재호는 장모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제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지으며 모으신 돈으로 저희가 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장모는 무안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죠.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모텔로 보낼 수 있어요? 모텔이 뭐예요? 여관이잖아요. 제 아버지를 여관으로 보내다니!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재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지금부터 이 집에선 내 부모님이 우선이야. 불편하시면 장모님이 나가셔야지. 장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내쫓지는 말아줘. 응?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재호야, 그만하거라. 장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돈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재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돈이 대출인 줄 알았어요.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집을 팔고 아버지께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장모와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호야,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건 선물이야. 갚을 필요 없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재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세 살면 돼. 그것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건 아니잖아. 큰 회사 다니면서 월세도 못 낼까봐? 장모가 나섰습니다. 이봐, 내 딸을 월세방에 살게 할 순 없어. 재호는 장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내이기 전에 딸이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제 아내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이고 제 부모님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시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집을 팔 필요 없다. 너의 가족이 살 곳이 필요하지. 아버지는 그저 너와 너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재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버지께 사과한다면 일단 집을 팔지는 않겠어. 하지만 아버지께 드릴 돈은 따로 모아둘 거야. 매달 조금씩 저축해서.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만약 준이 엄마가 앞으로 잘 모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돈보다는 아들의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저희 부부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장모도 저희를 만나면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재호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저축했습니다. 1년 후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에 재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난 1년간 모은 돈입니다. 아내가 정말 잘 모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해줬다.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어. 재호는 며느리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거야.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모셔주면 좋겠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장모도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딸이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이 우선인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어 기뻤습니다. 췌장암 의심 때문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서울에 올라가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젯밤에도 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항상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할아버지가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사랑은 사랑을 낳는단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저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불운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식은 그 사랑을 알아주고 보답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멀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재호가 효자인 것, 며느리가 이제는 저희를 잘 모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손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